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율곡이 군사를 총괄하는 병조파서로 있을 때 일이었다. 하루는 이율곡이 조정에 나가 이렇게 말을 하였다. 몇 년 뒤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10만 대군을 키워 적의 침략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다른 신하들은 반대를 하였다. 터무니없는 회개한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10만 대군을 키우는 것은 공연한 낭비입니다. 당시 신하들은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느라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번만은 병조판사의 말이 옳지 않는 것 같소. 그러니 10만 대군을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이율곡을 신뢰했던 선조도 반대의 의견을 냈다. 이율곡은 10만 대군을 키우자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몹시 실망을 하였다. 거기다가 모함을 일삼는 신하들이 계속 이율곡을 헛뜯었다. 이에 환멸을 느낀 이율곡은 임금 앞에 나아가 말을 하였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쉬고자 합니다. 임금의 굳고 만류했지만 이율곡은 관직을 내려놓고 임지강 나루 근처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에서 젊은이들을 가리키며 지내던 이율곡은 어느 날 임지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다. 얼마 뒤 이율곡은 집으로 돌아와 하인을 불렀다. 저 언덕에 정자를 지어야겠으니 일꾼들을 모아 오너라. 이육의 명에 따라 정자를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고 목술과 인부들은 땅을 다지고 제목을 옮겨왔다. 이율곡은 직접 현장에 나와 공사를 지휘했다. 이율곡은 도편수를 불러 물었다. 간소리 많은 소나무를 구해왔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나무만 가려서 구해왔습니다. 얼마 뒤 정자를 기분에 세워 지붕을 올릴 때 이율곡은 다시 현장에 나와 도편수를 불렀다. 지붕을 올릴 때 흙을 많이 쓰지 않도록 해라. 흙을 충분히 올리지 않으면 지붕이 가벼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 못 간다 해도 수십 년은 충분히 버틸 거 아니냐. 그야 충분하지만 이왕 짓는 거 튼튼히 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율곡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일곡이 돌아가자 도편수는 입을 실룩거리며 툴툴거렸다. 잘 지으면 천년도 끄떡없는데 왜 시원찮게 정자를 지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군. 얼마 뒤 정사가 완성이 되었다. 나루터 한쪽에 세워진 정자는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이일곡은 정자에 화석정이란 현판을 써 걸었다. 가만히 화석정을 바라보던 이율곡은 덕분스와 인부들을 다시 불러 새로운 명을 내렸다. 다들 수고가 많았네. 그런데 한 가지 일이 더 남아있네. 무슨 일입니까? 내가 피마자 기름을 준비해 놓았으니 화석정 곳곳에 구석구석 빈틈없이 바르도록 하라. 도편스와 인부들은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수군거렸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정자에 왜 기름을 바르라는 거야? 인부들은 툴툴거리면서도 시키는 대로 화석정에 피마자 기름을 발랐다. 그러자 정자 기둥은 기름을 먹어 번들번들 빛났다. 얼마 뒤 이일곡은 다시 한양으로 떠났다. 갑자기 이조판사를 맡으라는 어명이 떨어진 것이었다. 고향을 떠나기 전에 이일곡은 가족과 화인들에게 분부를 했다. 내 말을 잘 듣고 어김없이 시행하도록 하라. 머지않아 큰 전쟁터에 상감마마께서 이곳을 지나시게 될 것이다. 만약 그날 밤이 되거든 저 언덕에 화석정에 불을 놓아 가시는 길을 밝혀드리도록 해라. 그 말을 듣고서야 사람들은 화석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을 풀 수 있었다. 관솔이 많은 나무로 정자를 짓고 지붕에 흙을 조금만 올리고 정자 곳곳에 기름을 받은 가락을 전부 알 수 있었다. 한양으로 올라간 이을곡은 임금 곁에서 다시 나란 일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이율곡은 이조판서가 된 지 두 설달을 못 되어 병안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일곡은 병사에 급속히 악화되어 손을 써볼 틈도 없었다. 이일곡은 며칠간 심하게 앓다가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 이일곡이 세상에 떠난 지 8년이 지난 임진년 봄,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왔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었다. 일본 고수는 순식간에 한양까지 치고 올라왔고 다급해진 선조는 급히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을 올랐다. 어디든 피난을 갔던 선조일당은 깊은 밤이 되서라 임진강에 이르렀다. 저기 바로 뒤까지 와 있으니 어서 배를 찾아라. 다들 이리저리 오가며 배를 찾았다. 하지만 칠흑처럼 깜깜한 밤인데다 달마저 구름에 가려 바로 앞도 보이지 않았다. 전하, 깜깜해서 사방이 분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이곳에 침소를 정하고 내일 새벽에 배편을 구해 떠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른 신하가 다급히 소리쳤다. 외적이 바로 뒤에 있소. 반드시 오늘 밤에 강을 건너야 하오. 옳습니다. 지금 바로 강을 건너지 못하면 낭패입니다. 그때 느닷없이 저 앞에 언덕에 있는 환한 불빛이 쏟아졌다. 가만히 보니 정자에 불이 붙여 화를 타고 있었다. 그 전자는 바로 화석정이었다. 하인들은 수년 전 이울곡이 일러준 말이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가마마 일행이 깜깜해서 나루 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달려가 화석정에 불을 놓은 것이었다. 화석정은 불이 붙자 엄청난 기세로 타올랐다. 기름을 발라놓은 바람에 쉽게 꺼지지도 않았다. 또 지붕에 흙을 많이 올리지 않아 불에 타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불빛을 쏟아냈다. 손주 일행은 갑자기 사방에 밝혀지자 한우성을 질렀다. 천지신명이 전하를 돕고 있나이다. 마침 긴바갓대 불이 나 앞길을 밝혀주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전하, 무관들이 배를 끌고 옵니다. 손주 일행은 배에 올라 급히 강을 건넜다. 임금은 배전에 서서 계속 불타고 있는 정자를 바라보았다. 왜 정자가 저리 오래 타며 밝냐? 참으로 기이하더라. 손주 일행은 그렇게 강을 건너 개경과 평양을 거쳐 우주까지 피난할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나 한양으로 돌아온 임금은 임진강의 일이 궁금하여 진상을 알아보게 했다. 이내 그 진상이 밝혀졌다. 이일곡이 예전에 명에 따라 정자를 세우고 하인들을 불러와 임금의 피난길을 밝혀주었다는 것이었다. 임금은 매우 놀랐다. 역시 율곡은 충신 중에 충신이로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성견진명도 남달랐구나. 일찍이 10만 제국을 키우자를 주장했는데 내가 그 말을 따르지 않았으니 통탄할 일이었구나. 그런데도 그는 내 피난길을 밝혀주고자 정자까지 지었도다. 손주는 두고두고 일곡의 지혜와 충정을 그리워했다. 훗날 화석정은 80년 동안 빈터로 남아있다가 일곡의 증손자들이 다시 지었다. 하지만 이것도 항공전쟁 때 불타 사라지고 1966년에 파주 유림들이 복원하여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